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정말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모빌리티 허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혁신하게 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바로 주차장. 근데 만약 이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얼마 안 가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뭐 주차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부동산, 에너지, 물류, 이 거대한 산업들이 하나로 만나면서 글쎄요, 수조 달러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대한 경제혁명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주차라는 개념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주차장은 더 이상 그냥 멍하니 공간만 차지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스스로 돈을 버는 아주 역동적인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주차의 종말입니다. 이거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동화 주차 시스템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시화가 심해지고 또 전기차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변화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바로 올해 2024년만 봐도요. 이 시장 규모가 벌써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래를 봐야죠. 불과 10년 뒤에요. 이 시장이 무려 5배나 커져서 1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년 거의 18%씩 성장한다는 건데, 와, 이건 뭐 거의 폭주기관차라고 봐야겠죠.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요? 마치 마법처럼 차를 막 옮기고 충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우리가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해보면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그냥 지정된 공간에 차를 딱 세우고 볼일 보러 가면 끝입니다. 그럼 로봇이 와서 알아서 차를 빈 공간으로 싹 옮겨서 주차해놓고 전기차면 충전까지 다 해놓죠. 그러다 차가 필요하면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내 차 갖다 줘? 하고 호출만 하면 돼요. 그럼 로봇이 다시 제 차를 픽업 장소로 딱 갖다 주는 거죠. 아, 더 이상 주차장 뺑뺑이 돌던 시대는 진짜 끝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AVP, 그러니까 자율 발렛 주차 기술인데요. 이걸로 차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엔 AGV라는 뭐랄까 일꾼 로봇 같은 애들이 등장합니다. 납작하게 생겨서 차 밑으로 쏙 들어가서 번쩍 들어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총사령부, 즉 중앙신경 시스템인 VCS가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실시간으로 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하고 두뇌가 완벽하게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특히 전기차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악수라고 불리는 ISO 15118이라는 국제 표준인데요. 이게 뭐냐면 차량 충전기가 서로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신분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우리가 뭐 앱을 켜거나 카드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플러그만 딱 꽂으면 충전부터 결제까지 알아서 다 끝나는 거죠. 이야, 이게 진짜 자동화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VG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주차된 전기차가 더 이상 전기를 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대로 수백, 수천 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하나로 묶여서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상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멋진 기술들이 모여서 그래서 뭐가 좋은데?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주차, 그 이상의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간 효율성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시는 땅이 금값이잖아요. 근데 로봇은 사람이 문 열고 내릴 공간도 필요 없고 차가 왔다 갔다 할 주행 차선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무려 50%나 더 많은 차를 빽빽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 상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편리한 주차 시스템이 있는 건물이면 당연히 더 비싸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런 모빌리티 허브 근처에 있는 오피스 건물은요, 최대 29%까지 가격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상권까지 살아납니다. 허브를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가게에서 돈을 쓰게 되니까요. 그 결과 상업 공간을 빌리려는 수요가 무려 30%나 늘어나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가치, 상권,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접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은 더 이상 주차비만 받는 그런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택배를 주고받는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요. 주차된 동안 세차나 간단한 정비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되팔아서 돈을 버는 에너지 발전소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데이터나 광고 수익은 덤입니다. 이건 뭐 그냥 하나의 거대한 수익 생태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거 그냥 너무 멋진 계획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이런 미래의 허브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보면요, 전략이 다 제각각이라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고급 건물의 모든 걸 다 합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스탠리 로보틱스는 공항처럼 아주 큰 교통 허브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반면에 중국의 CIMC는 정부와 손잡고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대규모로 짓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서울에 있는 팩토리얼 성수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프리미엄 럭셔리 경험에 모든 걸 걸었고요. 프랑스 리옹 공항은 철저하게 운영 효율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세상에 그냥 최고의 기술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하답이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하루는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2035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진아라는 한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미래를 살짝 엿보겠습니다. 자, 진아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허브에 그냥 차를 맡겨요. 그럼 그 순간부터 차에 대해선 완전히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허브가 알아서 전기요금 쌀 때 충전해주고 남는 전기는 되팔아서 진아 씨한테 수익을 안겨주거든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가 오면 드론이 받아서 차 트렁크에 쏙 넣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진아 씨가 앱으로 차를 부르면 와, 세차까지 깨끗하게 마친 차가 픽업 장소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동, 물류, 에너지가 정말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된 하루. 상상만 해도 편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사실 기술은 이미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이런 혁신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표준을 정하고 또 서로 다른 산업들이 힘을 합치는 것. 바로 이게 진짜 과제인 거죠. 이제 공은 엔지니어의 손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보신 것처럼 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따로 있죠. 기술은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